64세에 학교에서 정년퇴직할 때만 해도 저는 나름대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34년을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해왔고, 연금으로 아내와 둘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보내겠지. 정년퇴직 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불과 6개월 만에 30년 넘게 해온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리라고는 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퇴직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할 필요도 없고 야근에 시달릴 일도 없고 그저 아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저는 매일매일이 일요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몸이 갑자기 바뀔 리 없어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서재방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퇴직하고 석 달이 조금 넘은 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퇴직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삼식이 생활만 할 거야? 이제 슬슬 뭐래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 전 아내의 그 이야기에 좀 당황했습니다. 이제 달콤하게 퇴직 생활한 지 3개월인데 벌써 저런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계속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집안일이라도 도와보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삼식이 생활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마트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할수록 아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거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퐁퐁하고 빡빡 문질러서 해야 돼. 밥은 왜 이렇게 질게 했어요? 청소기를 돌렸다며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마트 가서는 또 쓸데없는 것만 사왔고.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만 늘어갔습니다. 더 서운했던 건 아내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 동호회를 다니고 문화센터 강의를 듣고 카페나 맛집 탐방을 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퇴직 후 몇 달이 되도록 저에게 단 한 번도 함께 가자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한 번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취미를 찾아봐요. 아니면 도서관을 다니든지. 남자들끼리 모인 데도 많잖아요. 우린 여자들끼리 모인 거니까. 당신이 끼면 어색해. 아내는 갑자기 내가 성가신 모양입니다. 아내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자들끼리만 모인다고 했는데 등산 모임 같은 경우 남녀가 섞여 있는 것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전 퇴직 후 아내 앞에서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따로 놀아야 하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집에 오면 아내는 볼일 보러 가고 집에 없는 적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유튜브를 보지만 집중이 안 되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집에서 혼자 외로움과 허전함이 마음속에 쌓여갔지만 그것을 말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니까 점심은 당신이 알아서 먹어. 그래서 저는 밥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아내가 싱크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면 먹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했네. 냄비랑 그릇에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그동안 당신에게 설거지 좀 잘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며 또 잔소리를 해댑니다. 순간 전 속에서 욱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학교 생활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아내의 계속되는 잔소리에 그동안 스트레스가 쌓인 모양입니다.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잔소리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굶고 있으라는 건가?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먹고 설거지 문제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집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해도 잔소리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외출하고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틈틈이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졌으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책만 보고 있으면 뭐해 책 읽는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 시간에 뭐라도 하나 배우던지 돈이라도 벌 생각을 해야죠. 저희 부부는 제 연금으로 둘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수시로 돈 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김 선생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한다더라. 강 선생은 개인 택시를 해서 돈을 번다더라 등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저는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던 겁니다.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라도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간섭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아내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 테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저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까. 당신 이제 시간만 축내지 말고 봄부터 일자리라도 알아봐요. 경비든 택배든 택시든.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돈 벌어 오라는 잔소리나 계속 듣고 살다 죽는 게 내 퇴직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아내는 제게 이제는 돈 벌 궁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잔소리를 이틀이 멀다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당신 나이도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다른 선생들은 몇 달만 쉬고 다 돈 벌러 다녀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 차선책으로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돈 벌어 오라는 잔소리와 구박,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저는 나만의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땀 흘려 가족을 위해 헌신해 살아온 남편에 대한 존중감이 1도 없는 아내에게 전 크나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결혼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잔소리 좀 했다고 돈 좀 벌어 오라고 했다고 이혼이니 결혼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 결심이 섰기 때문에 기회만 엿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전 정말로 따로 산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3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마음속으로 결혼 후 생활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반대하는 아내가 지금 사는 집에 살고 제가 소형 아파트를 얻어 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금과 퇴직금과 적금을 바탕으로 매달 생활비를 맞춰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 보며 살아가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결혼하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 재산이 줄고 가진 게 줄어들겠지. 하지만 최소한 자유는 얻을 수 있다. 돈은 모자라면 줄여서 살면 된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삶은 더는 견딜 수 없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산이 좀 줄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찾겠다. 아내 몰래 결혼 계획을 세우는 순간 전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모아온 돈이지만 이제는 그 일부를 내려놓고라도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유럽 여행을 10박 12일 예정으로 한 달 후에 떠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전 정년 퇴직한 남편은 제껴두고 친구들과 유럽 여행하기로 했다며 들떠있는 아내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 유럽 여행 잘 갔다 와. 갔다 오면 난 집을 떠나고 없을 거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라며 전 생각했습니다. 유럽 여행 준비를 하며 분주히 오가는 아내의 모습에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유럽 여행과 관련해서 전화기 너머로 친구들과 신이 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 그런 아내를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 모습에는 남편인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배려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난 이번에 열흘 이상 없어요. 당신도 한번 혼자 생활해봐야 돼. 여자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꾸중을 하듯 하는 말투였습니다. 반찬은 당신 경험해보라고 일부러 안 해놨으니까 당신이 반찬도 그렇고 국도 직접 알아서 해서 차려봐요. 빨래든 청소든 다 스스로 하고. 그래야 당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 미안함은커녕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까지 저를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결정해도 되겠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며 당당히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유럽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마침내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들을 둘러보며 새로운 생활을 상상해 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저만의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평소에 봐뒀던 마음에 드는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15평 주공 아파트인데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아내의 지긋지긋한 잔소리에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원룸형 아파트에 이사를 가는 거라 옷가지와 간단한 짐만 챙겨 용달차에 실어 이사를 했습니다. 가스, 인터넷까지 모든 것을 새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처리했습니다. 아내가 유럽 여행에서 돌아와 제가 집을 얻어 나간 것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미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안 미쳤다고 말하고 당신이 평생 학교 선생으로 살아온 내게 퇴직 후 존중감 하나 없이 돈 벌어 오라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대고 돈을 벌 생각이 없다고 구박을 하고 당신이 날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반성이나 하라고 단호히 끊어버렸습니다.
전집을 나와 혼자 생활해 나가는 것이 모든 것이 어설프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빨래를 잘못 돌려서 흰 셔츠가 연분홍색으로 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혼났을 텐데 이제는 혼자 웃으며 다음엔 색깔별로 분리해서 해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같이 다양한 살림 생활을 배워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불편함을 겪으며 동시에 제 삶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데도 나가서 돈을 벌어라 할 때마다 전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퇴직 후까지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지내다 보니 오히려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잠시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알바 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시간도 길지 않고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65세의 마트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손님들을 만나며 작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온 주부들, 아이와 함께 온 젊은 아빠들, 어르신들도 보이고 그리고 가끔 안부를 묻고 가는 단골 손님들. 아저씨, 요즘 자주 보네요. 새로 오신 거예요? 젊은 주부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지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끔 단골 할머니가 와서는 고생 많으세요 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서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 눈치 보며 미뤄두던 일들도 하나둘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중고 디지털 카메라 하나를 샀습니다. 서툰 손이지만 셔터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컴퓨터 활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편집하고 블로그에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처음에는 댓글 하나 달리는 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올린 동네 산책 사진에 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힐링 되네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위로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더 기대되었습니다. 바둑도 다시 두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놓고 수를 읽는 시간은 마음을 집중시켜 주었습니다. 승부욕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습니다. 연금액의 반은 아내를 주고 나머지 돈으로 살아야 되니 여유 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과 마트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외식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혼자 김치볶음밥을 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가끔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맥주 한 잔 하는 소소한 사치도 즐길 수 있고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 늘었는데 요리하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나 계란말이 정도는 이제 제법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쓸 때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진 학원비를 낼 때나 카메라를 살 때도 문화센터 친구와 소주를 한잔 해도 전 혼자만의 참 자유로움이 뭔지 만끽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마음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외에는 서로 연락할 일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끔 아들을 통해 소식을 듣곤 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알바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20대 젊은이들부터 주부,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생활비도 필요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해서요. 멋있으시네요. 저희 아빠도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사진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수강생들과 사진 촬영도 함께 나가고 가끔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대단해요. 처음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만났는데 이제는 저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다. 오히려 더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아버지 삶 즐기세요. 아들도 그동안 저의 퇴직 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였었습니다. 제가 참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가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일도 없었어요. 책을 읽고 싶으면 하루 종일 읽을 수 있고 사진을 찍고 싶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상이지만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진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동네 사진전에 출품할 정도가 되었어요. 마트 알바일도 1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도 주니까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아내에게 잔소리와 구박에서 해방이 돼서 그런지 스트레스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게 듭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아내와 같이 살 때보다 오히려 건강 수치가 더 좋아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이라는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등 많은 것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혼 생활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돈은 줄었지만 쓸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도적으로 제 인생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혼이나 결혼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은퇴 생활의 답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